일단은 우리가 이제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을 거고 이 집합에 있어서 이 안쪽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제 원소의 개수를 파악을 하는데 특히 이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나 아니면 두 번째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구해낼 때 그 원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원리 정도는 자 일단은 집합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집합 B가 있었다고 칩시다. 집합 B가 여기 있었다라고 이렇게 치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에 있는 얘부터 먼저 구한다라고 치면은 A의 원소의 개수를 싹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 싹 다 더하는 거니까 여기 하나 더하는 거고 마찬가지 B의 원소를 더하는 것도 여기 하나 더하는 건데 중간에 겹쳐지니까 오케이? 겹쳐지니까 뺀다는 얘기죠. 너를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준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다. 하나, 둘, 셋, 넷.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고 마찬가지 B의 원소도 더하고 C의 원소도 다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한 번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여기에서 한 번이니까 자 표시된 거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막 생기면서 이것들을 다 조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지? 얘를 다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 뭐예요? 교집합의 원소도 빼주고 마찬가지 얘도 교집합의 원소도 빼주고 자 이렇게 빼주고 마지막으로 교집합의 원소도 빼준단 말이에요. 교집합의 원소를 빼잖아요. 그러면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집니다. 여기 들어있는 얘도 빠지고요. 여기 있는 얘도 빠집니다. 그 다음 어디도? 여기 있는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는 거니까 다 빠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녀석은 싹 다 빠지는 상황이니까 한 개를 더 채워준다. 끝입니다. 뭐가 끝이야? 공식적인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공식적인 내용은 이게 끝인데 자 원소의 개수를 파악할 때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고 이 공식적인 내용은 언제 사용하느냐? 경우의 수 구할 때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셈할 때 제법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두 가지 타입이 좀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자 봐봐 뭐랑 동일할 거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넘버라고 줬지만 S라고 하면 A의 원소의 총합과 동일합니다. 얘를 SA라고 두면 이 SA 또한 뭐야? 누구의 구조와 동일할 거냐면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거야. 누구?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원소의 개수나 그 원소들을 합하는 거나 동일한 구조가 가져지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약간 난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SA로 나옵니다. 오케이? SA로 나오는 건데 그 SA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몇 번 보시느냐 하면 'SA로 문제가 나와 있는가 봅시다. 65번 봅시다. 저 뒤에 65번 있어요. (65번) 보세요. 뭐로 나와 있어요? 모든 원소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 자 뭐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 자, A의 원소가 있어요. A의 원소가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 다음 B의 원소가 뭐가 되어 있느냐? A 더하기 K랑 B 더하기 K랑 이렇게 쭉 가가지고 E 더하기 K야. 이 문제 나오잖아. 그럼 중구난방이야. 뭐 찍어 넣지를 않나? 아니야. 뭐가 기준이 되느냐? 이 식이 기준이 됩니다. SA 합 B는, 오케이? SA 합 B는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SA 더하기 SB에서 뭘 뺀다? S의 A 교집합 B가 얘가 기준이 되는 식이 될 거예요. 오케이? 얘가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혹시나 다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막 걸맞춰서 대처를 하시면 된다고. 얘가 기준이 되는 식이야. 근데 자, 첫 번째 SA가 얼마가 된다? 37이 나온다고 했어요. 37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 잘 아셔야 되거든. 그럼 쌤 S 얼마가 나와 있느냐면 SA 합 B가 92로 나왔어요. 이까지 되셨죠? 이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뭐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일단 37이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A 차 B의 원소가 2, 4, 9가 등장했어요. 2, 4, 9가 등장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이 녀석이 있지. SB는 뭐예요? SB는 A의 원소에다가 K가 더해졌지. A의 원소에다가 K가 더해졌지. K가 더해졌는데 K가 몇 개 더해졌어? 5개니까 그냥 단지 얘는 뭐로 적을 수 있어요? 37 더하기 얼마나? 5K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잘했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누가 남았어? 얘가 남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는 관계식을 맞춰가지고 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A,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가 2, 4, 7이야. 이거 페이크거든요. 알 필요가 없어요. 뭐를? 그냥 합을 고지고대로 안 주고 뭘 준 거밖에 없어. 개별적인 원소를 주면서 여기 있는 이 값을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까지 되세요? 이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싹 다 더하게 되면 13이니까 여기에 원소의 합 자체가 13이야. 근데 교집합의 원소, 즉 SA 전체가 37이니까 얘는 얼마였다는 얘긴데? 24였다는 얘기죠. 오케이? 7이 아니고 9에 뭐? 7이 아니고 9. 9네. 9네요. 9입니다. 9면 얼마야? 15가 되죠. 15입니다. 15가 되는 거니까 얘가 37이라서 이쪽이 얼마가 돼? 22가 되겠지. 오케이? 얘가 22가 될 거니까 얘가 22가 되는 거라서 K 값이 이렇게 보이신다. 오케이? 알았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K 값을 누구를 기반으로? 우리가 배웠었던 요런 녀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더라.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나머지 원소의 개수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나머지 형태가 나오면 뭐를 이용한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 뭘 해준다? 각 영역에 뭐를 표시합니까? 각 영역에 수 또는 문자로 표현합니다. 수 또는 문자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뭐한다? 연립을 합니다.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세 번째 각 영역은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 영역이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막연하니까 내가 직접 어떻게 해주는지 좀 보여줄게요. 저 뒤에 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있을 텐데
어디 오시느냐 하면은 저기 봅시다. 있겠지. 저기 82번 봅시다. 82번. 82번이 있을 텐데 82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강생이 35명인 어느 학원에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ABC의 취득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ABC를 취득한 학생 수가 각각 12, 18, 15명이고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3명이다. 이 학원의 수강생 중에 세 자격증 모두를 취득한 학생은 없을 때 두 종류의 자격증만 수강한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으니까 A를 적습니다. 그리고 B를 적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뭐를 이 각 영역 간격이라 해봤자 몇 가지 영역이야? 7가지 영역입니다. 7개의 영역을 꼼꼼하게 잘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얘 0이네. 됐죠? 얘 0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얘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뭔지 모르죠. 얘도 뭔지 몰라요. 얘도 뭔지 몰라요. A, B, C 뭔지 몰라요. 하지만 뭐는 알 수가 있느냐. 거기 보시면 A를 취득한 학생은 21명이니까 얘는 21명에서 A 빼고 C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B 봅시다. B는 18에서 A 빼고 B 빼는 거예요. 자, 끝에는 누가 있느냐. 거기에 15에서 B 빼고 C 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풀거든요. 다 이렇게 풀고 그리고 밖에 몇 명이 뭐라고?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3명이니까 얘가 3이 되는데 관계를 우리가 다 썼어요. 이제 관계 다 썼거든요.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명? 35명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35명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생각을 해봅시다가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뭘 생각을 그냥 다 더하면 돼. 다 더하면 되는데 자 A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C 하나 있으니까 A 값, B 값, C 값이 하나씩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가 있겠고 상수만 적어주면 되겠죠. 21, 18, 15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만 알 수 있으니까 A 값인지 B 값인지 C 값인지 몰라요. 이 덩어리만 알 수 있으니까 이것만 물어볼 거라고 그거잖아. 됐죠? 끝입니다. 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뒤에 봅시다. 조금 난이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86번 볼까요? 보여주면 좀 더 낫겠지. 86번 있습니다. 어느 학교 56명을 대상으로 A와 B 가입 여부를 자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원소의 개수가 56명이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조건 가부터 봅시다. 조건 가입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들은 두 동아리 A, B 중 적어도 한 곳에 가입하였다라는 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가입하였다는 얘기니까 A를 B를 합집합하면 원소의 개수랑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전체 원소의 개수가 마찬가지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A가 있고요, B가 있을 텐데,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 A의 원소의 개수가 35입니다.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명이냐면 27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 잘 생각을 해봐. 각 영역을 내가 뭐를 미지수를 이용하거나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었을 때 어디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x라고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만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예쁘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가 돼? 35 빼기 x야. 그 다음 여기에
27 빼기 x야. 여기에 맞춰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에 너무 맞춰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아 끝났죠. 전체 원소의 개수 이거 더하면 35죠. 35에다가 뭘 27 빼기 x를 해주면 전체 얼마? 56이 나옵니다. 끝이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해되세요? 됐죠? 자, 두 문제 정도만 더 풀고 내가 다른 것 좀 얘기해 줄게. 두 문제 정도만 더 풉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80 이거 하기엔 너무 아까운데 아니다 89번 한번 해보자. 89번이야. 어느 학급 전체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30명이 있어요. 자,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이 있어요. 전체 원소의 개수가 30명입니다. 전체 원소의 개수가 30명입니다. A 지역을 방문한 학생 17명. A 지역을 방문한 학생이 17명이고 B 지역을 방문한 학생이 15명인데 A와 B 지역 중에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잘 들어봐봐. 우리가 영역이라 하면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요.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는 뭐가 나와야 돼요? 범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범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는 딱 한 개야. 각 영역이 무조건 0 이상이다.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거든. 자 어떻게 이용하는지 봐봐. 얘가 x라고 두는 거예요. x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얼마야? 17 빼기 x. 여기랑 풀이랑 다른 게 없죠. 어차피 동일해야 돼. 이 문제 이렇게 풀고 저 문제 저렇게 풀어봤자 뭐만? 풀이 수만 늘어나고 점수도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 결로 가게끔 자 15 빼기 x야. 됐죠? 15 빼기 x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제 뭐를 해줄 수 있느냐? 자 이거 적었고 이거 쓴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관계 한 개 안 쓴 거 뭐 있어요? 이거 안 썼지. 저 30 안 썼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영역 다 더한 게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 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요거 싹 더하면 17입니다. 요거까지 싹 더하면 32 빼기 x입니다. 근데 30이니까 2를 빼야 되고 그 다음 뒤에 뭐야? x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x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야. x가 얘가 0 이상이죠. 얘도 0 이상이죠. 얘도 0 이상이죠. 얘도 0 이상이죠. 부등식이 4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등식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왜? 전부 다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뭐가 돼요? x가 2 이상이고 15 이하다 라고 하면 최대 최소값이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르나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 풉니다. 다르죠? 저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더 얘기해주고 싶지만 우리 이제 뭐 이번 시간에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명제 좀 할 거예요.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재밌는 문제도 많아요. 근데 78번 봅시다. 78번 문제를 풀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어. 7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어. 문제를 봐봐. A은행 또는 B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 남자 35명과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두 은행 AB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죠. 자, A를 이용하는 고객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 수의 합은 뭐예요? 82명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B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와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는 서로 같다 라는 건데, 자 봅시다. 여기서 A 또는 B를
A 또는 B의 은행을 이용하는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얼마가 될 거냐면 남자 35명과 여자 30명이 있을 거니까 남자 35명과 여자 32명인가? 자, 이거의 이용 실태랑 어차피 같을 거잖아. 자, 그 다음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면 35 더하기 30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알잖아요. 맞죠?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겹쳐지는 원소는 당연히 없겠죠. 맞죠? 됐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뭐 알겠죠? 설마. 됐지? 됐죠? 왜?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왜? 아니 겹쳐지는 원소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됐죠? 하지 맙시다 우리 뭐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일단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일단 잘했지? 이렇게 있다. 그럼 봐.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 어차피 남녀 65명 있으니까 은행의 이용자 수는 무조건 65명입니다. 맞죠? 일단 저거는 확실한 거잖아. 그럼 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B가 이렇게 있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뭔가 표현을 하기에 좀 부족하거든. 남자와 여자로 나누기가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야. 위쪽에 남이, 아래쪽이 여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 위쪽에 남자, 아래쪽에 여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최대한 미지수는 적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전부 다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다 합하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A를 이용하는 고객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수의 합은 뭐가 된다? 8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국에는 뭐예요? 전체 합집합이 얘가 되는데 뭐였단 얘기야? 얘가 A의 합이랑 B의 합 자체가 이랬단 얘기죠. 겹쳐지는 원소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잖아. 겹쳐지는 원소가 있다라는 얘기지. 둘 다 동시에, 두 은행 동시에 사용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얘가 얼마가 되는데? 문제에서 얘랑 B 고객수의 합이 82라 그랬으니까 이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 봐봐. 18번이니까 쉽진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얘가 얼마가 된다? 17이 되겠지. 오케이? 이 결론에 일단 도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다시. 남녀가 있을 텐데 남자 35명, 여자 30명까지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용을 하는데 A은행과 B은행이 각각 고객수를 조사했더니 결국 82명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겹치게 이용하는 사람이, 둘 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걸 먼저 파악을 했어요. 가족권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가족권에서 이용해 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수와 두 은행 모두 이용하는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수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갈랐다라는 얘기고, 표시를 조금 해봅시다. 표시를 조금 해주시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그냥 이렇게 좀 해볼게요. 어떻게 좀 해주면 되겠니? 이렇게 좀 해주자. 자, 여기를 x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 17 빼기 x가 되겠네. 그러니까 납득하시죠? 17 빼기 x를 납득하시죠? 그리고 자, 미지수 막 파티 열어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여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랑 어디 아래쪽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같다라는 표시를 해요. 여기랑 여기잖아. 뭐 이렇게 따로따로 갈려져 있지만 A, B, C, D 해서 뭐 어렵게 만들 필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거기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수와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수는 같다 그랬으니까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수 A랑 이 은행 이용하는 고객수 A랑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 싹 다 이 값이 얼마? 35. 이 값이 30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A 값, B 값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A랑 X를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건 남자 숫자 35. 그 다음 두 번째 A랑 17 빼기 X랑 두 개 더하는 거야. 얼마? 그 값이 36. 오케이? 이거 연립해버리면 A 값, B 값, A 값, X 값 나올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A은행과 B은행을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X를 구해가지고 대입한 게 답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 정도 실수를 안 하겠지. 문제에서 묻는 건 얘예요. 얘를 물었습니다. 누구를? 얘를 물었기 때문에 X 구해가지고 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맨날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부분의 문제 하나만 딱 볼게요. 진도 일단 다 나갔습니다. 집합. 그리고 나중에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줄게. 오케이? 됐지? 내신 대비할 때 이제 좀 뭐 집합에서 좀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서 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좀 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아직 덜 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앞부분 숙제한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숙제한 거에서 보면 이제 몇 번 볼 거냐면 이렇게 좀 갑시다. 13번 일단 봅시다. 13번 봅시다. 13번. 자, 13번입니다. 13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요.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니까 29, 28 맞죠? 27 없을 거고 26, 25 3의 배수가 계속 빠져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24, 23, 22 여기에 이쪽에 21, 20, 19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건데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고요. NA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면서 원소의 총합은 100이 된다. 그러면 SA의 합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 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X1, X2, X3, X4가 되는데 X1, X2, X3, X4가 될 텐데 이 녀석 자체가 최대값이 되도록 그러니까 X4에서 X3를 빼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X2 빼기 X3를 X1을 빼는 거랑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좀 변형을 시켜줄 것이냐라는 건데 자 중간에 내가 이거 빠뜨렸네. 얘 어차피 100이래. 얘가 100이야. 그리고 크기 순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저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얘를 더하기는 더하기 x4 더하기 x2 뒤에 있는 건 빼기는 빼기 x3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x1이야. 오케이? 다른가요?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이 x3 더하기 x1은 x3 더하기 x1은 여기 x3 더하기 x1을 바꿔서 문자를 좀 줄여줄 수 있겠죠. 대체한다는 얘기야. x1은 뭐라고요? 100에서 뭘 뺀다? x4에서 x2를 뺀 식이랑 동일할 거고 대체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니까 뭐가 등장하느냐. 자, 100은 빠집니다. 빼기 100이 되겠고 기존의 x4랑 x2는 x4랑 x2는 몇 배 돼서 2배 돼서 들어가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한번 봅시다.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최대값 나오면 되는 거니까 x4는 누구다? x4는 얘가 29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29가 되면 되겠지. 가장 큰 값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x2는 x3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누구로 해주면 되겠어요? 26으로. 답이죠. 오케이? 이렇게 결정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끝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의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일이 찾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잘했어? 잘했죠? 좀 쉬었다.